혹시 저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이민 시리즈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민을 호주에 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찍었고, 이거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제목은 호주가 얼마나 이민 국가로서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최근에 28일 날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중국 홍콩 보안법에 비난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죠. 특히 이제 영국은 만약에 중국이 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으면 홍콩의 영국 영주권자들에게 30만 명에게 영국 영주권을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대만도 홍콩 사람들이 얼마든지 대만으로 이민 올 수 있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홍콩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민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곧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좌파 독재가 무소불위하게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을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뭐 우리가 영주권을 어떻게 따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민 국가 중에서 호주가 왜 그 이민 국가로서 적합한지 5가지 이유를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이민 국가 중에서 호주는 제일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민 국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미국, 그 다음에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 4개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개 국가가 이민 국가로서 얼마나 적합한 것을 스스로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호주는 이민자 국가가, 이민자로 전체가 26%의 인구에, 그래서 세계 2위입니다. 제일 첫째가 룩셈부르크 42%고요. 호주는 이민자가 제일 많은 국가로 26%로 두 번째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전형적인 이민국가이죠. 그리고 우리가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근 유엔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가 7번째로, 그러니까 이 나라 중에서 7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캐나다하고 비교를 해보면 캐나다는 실업률이 12% 정도 돼요. 그런데 호주는 역프로 6% 정도로, 지금은 이제 많이 높아져서 6%인데 6% 정도로 캐나다에 비해서 거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주에는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일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은 호주에 비해서 이민 역사가 한 50년 뒤졌다고 보면 돼요. 그 말은 그만큼 이민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호주가 이민이 힘들다고 해도 이민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가는데 호주 가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뉴질랜드 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호주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간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도 뉴질랜드에 살았는데 자기가 뉴질랜드 사는 게 가장 힘든 게 주위에 보면 다 이웃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4나라 중에서 호주가 이민 4나라로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호주는 아직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공간과 땅이 많이 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세계 6번째로 땅이 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2,800밖에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스스로 이제 운영되려 하면 적어도 5천만 명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천만 명도 안 되잖아요. 최소한 3,500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호주가 2억 인구를 더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호주인들은 보통 우리가 실제 땅은 넓지만은 살 수 있는 그 땅은 좁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호주 사람들이 비치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해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 굉장히 비가 안 오고 메말라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그 땅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호주인들이 윈징 이렇게 불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우리 딸이 캔버라에 사니까 드라이브를 해가 가다 보면 그 순간에 뭐 팽팽한 땅이 끝이 없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으면 몇 채 수천 채를 지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호주가 지상에 남은 마지막 천국이냐, 바로 아직도 엄청나게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땅과 여유가 있다는 것을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호주는 아직도 장래가 이민의 장래가 무척 밝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주는 지역적으로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하기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호주는 이제 그 아시아 주변 국가에 사여 있죠. 캐나다하고 달리. 그래서 호주 인구의 사실은 50% 반이 이민자입니다. 아니면 이민자 자녀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또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국가 출신이에요. 거의 반이.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사실은 말하자면 한 16%, 인구의 한 16%가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 한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폴린 헨슨이라는 정치가가 뭐 이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 오는 거를 조금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아시아인이 제일 쉽게 이민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과 그리고 친화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2시간, 어떤 데는 이제 데이 세이빙 라이트를 하면 1시간 차이 그거밖에 안 나요. 그리고 비행기 아침에 뜨면 저녁에 가잖아요. 그래서 지리학적으로도 사실은 호주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친교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미국을 생각하고 호주는 굉장히 먼 나라로 이제 생각되는 거죠. 호주 사람들도 사실은 뭐 한국 여행을 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호주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좀 더 밀접한 무역 관계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시아 이민자가 굉장히 증가해요. 호주에. 그 이민자 오는 사람 중에서 아시아 이민자가 제일 많이 최근에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거래 증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도 아시아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정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보다도 아시아하고 이 경제 교류가 더 많아요, 호주는. 그래서 이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저절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가 그 아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유 대학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뭐 대부분이 다 그냥 보면 뭐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제일 위에 이제 뭐 매니저나 학장 같은 이런 분들이 좀 호주인들이 많지만은, 뭐 많은 렉처러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제가 가르쳤던 곳이 뭐 IT, 뭐 어카운턴트,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아시아 사람이라고 풀이 죽는다든지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이렇게 MBA 코스 이런 걸 보면 다민족 고용 정책, 그러니까 work diversity, 이게 대해서 diversity management 여기에 대한 이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의 백그라운드에 온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어떻게 그 일을 잘 최대한 고용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IT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기술이 뛰어나고 또 성실해요. 성실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영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인터뷰하는 학장이 뭐 한국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이 뭐
건면하고 믿을 수 있고 책임감이 있다고 저보고 그냥 뭐 인터뷰 그냥 하자마자 바로 그냥 자리를 저한테 자기가 한국 사람을 많이 경험해 보니까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사람을 써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호주로 이민 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호주는 한국과 무역교육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이민자 숫자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말하자면 한 호주 인구의 0.4%, 13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역교육은 호주에 비해서 많은데 실제 그만큼 그러면 한국 사람이 세 번째로 많이 살아야 되는데 13번째로 우리 인구가 한국 인구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와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시드니 보면 한 6만이 살고 한국 사람이 멜버른은 한 15,000명 정도 살고 있대요. 그래서 한 15만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추정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호주에 더 이민을 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더 호주 쪽으로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 정책을 펴고 적극 참여하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호주는 내 국가 중에서 이민 국가로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이민 가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이민 가는 것이 뭐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익에 더 도움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이민 와가지고 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민을 오면 자기가 일한 만큼 열심히 특히 이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생각해 보는 것은 호주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일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제가 호주 이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